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조갑제닷컴이나 조갑제 TV 또는 더 거슬러 오르면은 월간조선에 제가 쓴 기사 등을 오랫동안 관찰한 분들은 제가 정치의 흐름이라든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통령 선거와 모든 국회의원 선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길 앞서서 최근에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민의 힘이 최선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한동훈, 이준석 투톱을 만들어야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 50세, 38살의 이준석 두 사람이 원팀이 되면은 이번 총선에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런 주장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좌익 운동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고 그럴까요? 전환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실무적 능력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사가 될 만한 정치 활동을 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고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미래통합당이 졌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해서 하태경, 이준석 두 사람이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한동훈, 이준석 연대는 국민의힘 필승카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연대 이게 우리 당의 필승카드다. 한동훈, 이준석을 대체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 보완제라고 했습니다. 대체제는 뭐냐면 한동훈, 이준석을 합쳐버리면은 그게 플러스 효과가 안 난다는 것이고 보완제라는 것은 한동훈, 이준석을 합치면은 플러스 즉 보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 의원은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30 남성들 지지가 강하고 한동훈은 2030 여성과 기존 전통적인 보수한테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만 잘 이룬다면은 한동훈, 이준석 연대가 성사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유독 한동훈 장관은 호평한다는 사회자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프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뛰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두 사람이 협력하면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서 한 장관이 이준석, 유승민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큰 충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한테 과감하게 개혁적이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하고 가까울수록 대통령 마음을 읽을수록 쓴소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한 장관이 이걸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그 취를 두고서 정부 여당에서는 내각 유임, 지역구 출마, 비례대표 출마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전국적 선거 지원을 나가려면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비례를 좀 후순위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 분석과 제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조건 하에서 하는 것이지 공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공상과는 다릅니다. 예컨대 DJP 연합, 가장 오른쪽에 있던 김종필 세력과 가장 왼쪽에 있던 김대중 세력이 합쳐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DJP 연합을 통해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불과 30여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이준석을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은 D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보수에 도움이 될지는 또 이건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를 한동훈 근데 선대위원장이 지휘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가지고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준석 신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점함으로써 보수가 전통 보수와 젊은 보수로 분화돼가지고 경쟁하는 것, 이게 보수 전체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이준석 원팀이냐, 서로 따로 살림을 차려서 경쟁하는 것이냐, 그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보수의 혁신 또는 보수의 외연 확장에 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과 이준석을 묶는 것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자리와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은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인데 그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을 하고 해서 한동훈, 이준석 중심으로 즉 30대 후반과 50대가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여기에 아주 키퍼슨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친하니까 직언을 해가지고 선서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고 하태경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으로서는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위대한 독일 재상, 독일 통일을 성취시킨 이분이 정치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는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적인 조건에서 가장 최적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도 그런 정치적 승부를 통해서 역사를 바꾼 예가 있습니다.
DJP 연합은 그냥 김대중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지만은 1987년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만든 6.29 선언, 6.29 선언이 바로 정치적 상상력을 통해서 대도박을 해서 정권도 연장하고, 그 연장이 뭐 군사 정권으로 연장된 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 6.29 선언이 오히려 한동훈, 이준석 투톱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